안녕하세요. 교육은 마음 채널 운영하고 있는 김복현입니다. 오늘 이야기 주제는 포스트 코로나 교육, 코로나 이후의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는데요. 그 중에서 최근에 블렌디드 러닝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주도하는 블렌디드 러닝이 돼야 된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정말 사회적으로 너무 엄청난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뉴 노멀 시대라고 합니다. 이전의 사회와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사회가 지금 다가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런 사회에 맞춰서 교육도 달라져야 된다라는 것인데요. 그런 달라진 교육의 방법으로서 블렌디드 러닝이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그 블렌디드 러닝에 있어서 학생이 주도되는 블렌디드 러닝으로 가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런 블렌디드 러닝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데요. 이 블렌디드 러닝 수업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고, 또 왜 이런 것들을 이 블렌디드 러닝 수업을 해야 되는가, 또 블렌디드 러닝 수업의 어떤 모델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또 그걸 하기 위해서 교사가 어떤 시기로 준비를 해야 되는가라는 것이고, 블렌디드 러닝을 할 수 있는 실제적인 사례,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 블렌디드 러닝이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그러면 블렌디드 러닝은 무엇인가라는 것인데요. 이 블렌디드라는 것은 혼합됐다, 섞여있다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블렌디드 러닝이라는 것은 혼합형의 학습, 수업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가지 학습 방법을 결합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수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온라인 수업과 오프라인 수업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온라인 수업과 오프라인 수업의 어떤 장점만을 채택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수업이 바로 블렌디드 러닝 수업이라는 것입니다. 주로 온라인 수업의 상에서는 개별학습이 주로 이루어지고, 오프라인 상에서는 교사가 주도하는 그런 수업이 이루어지는데, 이 블렌디드 러닝에서는 특징이 이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블렌디드 러닝 수업을 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이유는 최근에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학교가 정말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학생이 등교를 못하는 경우가 있고, 학생이 등교를 하더라도 2분의 1, 3분의 1 등교로 하는 경우가 있고, 또 등교를 했다가 갑자기 등교를 중지하는 상황도 있고, 이렇게 해서 정말 예측을 불허하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래서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 이것이 바로 블렌디드 러닝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급변한 상황에서도 학생들의 수업은, 교육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 맞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블렌디드 러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블렌디드 러닝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순환형 수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꾸로 수업에서 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는 수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거꾸로 수업에서는 주로 학생들이 스마트 기기를 이용해서 가정에서 학습이 이루어지는 그런 형태인데, 그 방법을 이제 블렌디드 러닝에서는 학교에서 그 온라인 수업이 이루어진다라는 그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온라인상으로 컴퓨터를 활용해서 개별학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별학습을 통해서 학생들이 그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그런 지식들을 습득하는 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이 선생님이 주도하는 그런 수업이 이루어지는 건데요. 기존처럼 교사가 강의식으로 수업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여기에서는 이미 학생들이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을 했기 때문에 그런 습득을 한 지식을 활용하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 이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모둠 활동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모둠 활동의 내용이 주로 프로젝트 학습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이 과정을 통해서 온라인상에서 배웠던 그런 기본 지식을 활용해서 그런 것들을 내재화시키는 단계가 바로 이런 모둠 활동 단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좀 더 변형해서 온라인상에 학생들이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교사가 주도하는 수업을 한 상태에서 또 개별학습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3단계로 이루어지는 형태가 바로 순환형 수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다른 그런 그 방식으로는 최근에 그 여러 가지 상황에서 어떤 학생들이 이제 학교에 등교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그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3분의 1 학생들이 학교에 등교를 못했다. 가정에서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런데 3분의 2 학생들은 또 학교에 와서 같이 수업을 하게 된다라는 그런 상황이 있게 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가장 적절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블렌디드 러닝입니다. 교사가 교실에서 수업을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가정에서 학생들이 컴퓨터로 선생님이 하는 그런 수업을 같이 이렇게 수업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이 있는 장소와 상관없이 이렇게 언제 어디서나 학생들이 수업을 할 수 있다. 이런 체제로 간다라는 그런 개념에서 유비쿼터스라는 그런 개념이 적용된 수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가정에서 수업을 하든 학교에서 수업을 하든 교사와 동시에 같이 수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 상황에서는 실시간 쌍방향 수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그 블렌디드 러닝 수업을 하기 위해서 교사는 어떤 그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는가라는 것이고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 학생에 대한 어떤 신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일단 신뢰를 주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교사 주도적으로 수업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교사가 학생들이 스스로 좀 할 수 없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사가 주도적으로 수업을 끌어가는데 학생들이 실제적으로 자기 주도적으로 수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기본적인 신뢰를 갖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신뢰가 없다면은 결국에는 학생들에게 그렇게 스스로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은 결국엔 우리가 믿는 만큼 성장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가질 수 있는 것이 교사가 좀 유연성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렇게 블렌디드 러닝 상황에서 수업을 하게 되면 학생들은 그 교사가 주도적으로 끌어갔을 때와 다른 그런 그 모습을 보이는데요. 다소 약간 나태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고 다소 또 산만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고 다소 어떤 그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이 닥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선생님이 모든 것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주도적으로 끌고 갔던 수업의 방식과는 다른 형태의 수업이기 때문에 교사가 정말 그 유연성이 없이는 이런 수업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고 또 유연성을 가짐으로 인해서 학생들에게 그런 그 허용적인 자세를 인정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학생들이 이렇게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했을 때 학생들이 어떤 산만하고 흐트러지는 그런 모습들을 자연스럽게 받아주면서 학생들을 인정하면서 학생들을 신뢰하면서 학생들을 우리가 원하는 목표로 이끌어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사의 역할에 대한 그런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데요. 이 전통적인 수업에서는 교사가 주도적으로 가르치고 학생들이 배우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블렌디드 러닝에서는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주도하는 수업이기 때문에 교사가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그런 그 역할에 대한 불분명한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 교사가 가르치는 역할보다는 코칭이나 멘토하고 관리하고 안내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과 소통을 하고 학생들이 무엇을 필요하는지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수업에 반영하는 것들이 바로 교사가 하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그 교사가 학생들이 어떻게 학습을 하는지 그런 과정에 대해서 또 관리를 해주고 지도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전체적인 학습의 어떤 그 수업의 흐름을 방해하거나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그런 학생들을 지도하는 것도 굉장히 교사의 몫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교사가 이 블렌디드 러닝을 수업을 했을 때 어려운 점이나 주의할 점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가장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학생들과 소통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블렌디드 러닝을 수업을 하게 되면은 학생들이 굉장히 규칙도 없이 굉장히 자기 나름대로 혼란스럽게 이 학습을 할 수 있는 상황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는 반드시 학생들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이 블렌디드 러닝 수업을 하면서 지켜야 될 어떤 규칙들에 대해서 같이 소통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과정으로 수업이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 어떤 식의 서로 어떤 지켜야 될 규칙들이 무엇인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함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수업을 하면서 이런 규칙들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수업을 하고 나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또 학생들과 소통의 과정을 통해서 좀 더 좋은 방법이나 좋은 아이디어를 제안해서 학생들이 그런 규칙들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만들고 지켜가는 그런 문화를 만드는 것도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실제적으로 블렌디드 러닝 수업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 사례들을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블렌디드 러닝의 그 핵심은 학생들이 주도하는 그런 수업이라고 했는데요. 먼저 그 학생들은 패드나 노트북 이런 그 컴퓨터를 활용해서 학생들은 이제 그 동영상으로 수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온라인상에 있는 어떤 수업의 어떤 그런 자료들을 활용해서 수업을 개별적으로 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이제 교실에서 여러 가지 스마트 패드라든가 노트북, 컴퓨터가 없는 부족한 경우에는 학생들의 어떤 스마트폰을 활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생들이 온라인상으로 공부해야 될 내용들을, 지식들을 공부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동영상만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동영상에서 공부한 내용들을 노트에다가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이나 이런 것들을 이해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고 정리가 되도록 하는 것인데, 이런 것이 부족했을 경우에는 학생들이 동영상을 뒤로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수업을 반복적으로 듣는 과정을 통해서 기본적인 개념이나 핵심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노트에 기록하고 정리하고 이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물론 그 교사가 어려운 학생들에게 개별 지도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들은 여러 가지 교사가 준비한 여러 가지 과제를 해결하는데요. 이 과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유형에 있어서 개별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과제가 있고, 협력해서 같이 해결하는 그런 과제를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개별 과제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학습지 형태의 그런 과제들도 있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프로젝트 학습이라든가 또 이런 또 다른 형태의 그런 협력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과제를 제시해서 또 이렇게 교사가 제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고, 이 과제를 제시할 때는 가장 염두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교육과정의 목표와 그 다음에 학생들의 어떤 수준을 고려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의 목표에 도달할 수 있기는 하되, 학생들의 수준을 3단계 정도나 이렇게 해서 또는 2단계 정도로 해서 학생들이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과제들을 제시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조금 더 도전적인 그런 과제들을 제시하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예를 들면 수학 같은 경우에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개념을 익히고 또 그 개념 익힌 내용들을 어떤 문제를 해결해보고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퀴즈나 퍼즐을 통해서 학생들이 어떤 수학적인 능력이나 개념들을 형성할 수 있는, 사고력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도전 과제들을 제시해 줌으로 인해서 좀 실력이 어떤 상위권 학생들에 대해서 이렇게 선택 과제를 제시를 하게 되면 학생들이 굉장히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또 그 과정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수학적인 어떤 사고력을 길러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렇게 개별 과제, 또 협력 과제, 그 다음에 협력 과제 안에 좀 더 도전할 수 있는 과제까지도 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과제를 제시를 하게 되고 개별적으로 학습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또 이 학생들이 이렇게 학습한 결과들을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을 온라인상으로도 할 수가 있겠고, 또 학습지 형태로서 어떤 간단하게 이렇게 퀴즈 형태로 이렇게 과제를 평가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이제 배웠던 개념들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 가장 좋은 방법은 자기가 배운 내용, 공부한 내용을 친구들에게 설명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2명이나 또는 3명 또는 모든 별로 가장 좋은 것은 2명입니다. 배운 내용들을 다시 한번 친구들에게 설명해 봐라. 이렇게 하면서 설명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시 한번 기본적인 개념을 다시 한번 익히고 정리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내가 친구에게 설명을 할 수 있다. 또 그 설명을 하되 좀 더 쉽고 간단하게 핵심적인 내용을 상대방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할 수 있다라는 그런 활동들을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정말 이렇게 학습을 제대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이때 교사가 이제 어떤 특정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불러서 필요한 경우에 개별적으로 학생들이 설명을 하도록 해서 그 설명이 잘 되었는지, 또 부족한 경우에는 교사가 보충 지도를 해주는 거,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은 앞으로 이제 블렌드 러닝에 있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은 무엇인가라는 것인데요. 가장 핵심적인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학생이 주도하는 수업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블렌드 러닝에 있어서 또 코로나 이후에 어떤 교육의 혁신이 있는데 바뀌지 않아야 될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학생이 주도하는 그 형태로 수업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블렌드 러닝도 마찬가지로 학생이 주도하는 그런 수업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인데, 그럴 때 학생들이 이렇게 스스로 어떤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을 굉장히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과정에서 선생님이 학생들과 소통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은 자기 주도적인 학습 능력을 기르고 또 학습에 대한 어떤 그런 책임감들을 길러나감으로 인해서 정말 학습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갖추어 나간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블렌드 러닝에서는 학생들이 이렇게 좀 더 개인차와 그런 개인의 학습 방식을 고려한 수업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까지 어떤 교육에서는 교사가 주도하는 수업에서는 똑같은 내용을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속도로 공부를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블렌드 러닝에서는 학생들의 개인 속도를 차이를 인정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학습 방식에 있어서도 학생들이 선호하는 그런 방식을 할 수 있도록 학생들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어떤 과제 형태로 제시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흥미라든가 관심,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려해서 과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학습에 대한 흥미라든가 또 어떤 학습의 어떤 내재적인 동기 유발을 하는 차원에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블렌드 러닝을 통해서 또 학생들 사이에서도 소통이 활발해지도록 이렇게 수업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상호 토론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온라인상으로도 또 상호 피드백을 할 수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제에 대해서 학생들이 서로 의견을 나누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점이고 이런 것들이 좀 더 보충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잘된 점과 보충할 점을 아이들에게 주어서 피드백을 주문해내서 좀 더 어떤 학습의 어떤 깊이를 있게 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렇게 좀 더 상호 토론과 어떤 상호 피드백을 통해서 학생들이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어떤 그런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그런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좀 더 깊이 있는 그런 내용을 공부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블렌드 러닝에서는 협력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인데, 이런 협력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제를 제시할 때 협력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로 과제를 제시하는 것,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제 프로젝트와 같은 그런 학습이 되겠습니다. 또한 과제 형태를 제시할 때에도 어떤 정보의 차이라든가 의견의 차이라든가 추측의 어떤 그런 차이들을 이용해서 어떤 과제를 만들게 되면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형태의 그런 과제를 제시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은 소통과 협력의 그런 역량들을 기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블렌드 러닝에서는 굉장히 학습 과정에 대한 어떤 관리가 잘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수업을 했는지를
온라인상으로 누적되어서 기록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고, 또 그 과정에서 학생들이 어떻게 실제적으로 참여를 했는가, 또 어떤 학생들의 배움이 어떻게 일어났는가를, 그런 것들을 이렇게 추적해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학생들과 중간중간 소통의 과정을 통해서 적절하게 이루어지는지를 점검을 하고, 또 최종적으로 학습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학생들과 어떤 상담을 통해서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또 어떤 어려운 점이 있었는지, 또 어떤 과제에 대해서 더 관심이 있는지, 또 어떤 방식에 대해서 좀 더 했으면 좋겠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학생들과 의사소통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좀 더 좋은 수업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블렌디드 러닝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핵심은 바로 학생이 주도하는 수업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이고, 이 과정에서 학생의 어떤 성장과 배움이 일어나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사가 학생들과 소통을 하고, 학생들이 어떤 것들을 필요로 하고 요구를 하는지에 대한 그런 끊임없는 소통의 과정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고 선생님께서 어떤 블렌디드 러닝에 대한, 특히 자기 학생이 주도하는 그런 블렌디드 러닝에 대한 의견들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